저층 기준으로 6억이고요. 고층 기준으로는 3억 3,700. 지금 6월 이후로는 5억에 거래된 건 하나도 없어요. 매물도 제일 싼 게 6억이고요.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6억짜리가 4억이 되는데 단독 입찰이라니까요? 권리분석 문제가 없고 특수 물건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PD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닌 저 혼자 제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끄러운 PD님이 안 계시니까 또 이게 색다른데 혼자 오랜만에 하려니까 앞에 영상들을 많이 날려먹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급하게 제가 오늘 경매법정에 갔다 온 현장 분위기라든지 굉장히 충격적인 낙찰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앞으로 투자 포지션, 경매 입찰을 어떤 물건들을 좀 받으면 좋겠는지 이걸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집에 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크지 않은 돈으로 한 1억 정도 버는 거는 어렵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보고 이걸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조건이 안 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기사 하나 먼저 볼게요.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봤던 영상인데 제목이 영끌족의 최후, 대부업체가 경매 넘긴 아파트 2배 넘게 늘었다. 고금리에 벼랑 끝 몰린 영끌족, 2금융, 4금융 손벌려 추가 대출 이자를 낼 여력이 안 되니까 추가 대출을 계속 끌어다가 그걸로 대출 이자를 내는 상황입니다. 후순위 2금융, 3금융 이런 데는 금리가 굉장히 높죠. 상환 실패 잇따라서 11월 367건으로 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200건 정도 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체감이 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사람들도 같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물건은 많아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 중과 때문이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수도권 아파트 경매 건수 지지 옥션 자료고요. 1월에 475건이었던 물건이 지금 11월에 1158건이고 12월엔 지금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왔는데 600건 이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채권자가 저축은행, 그러니까 1금융이 아닌 저축은행, 대부, 캐피탈 이런 고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인 경우에는 경매 건수도 비례해서 같이 올랐습니다. 23년 1월에 154건이었던 게 지금 11월에 367건, 2배 이상 늘었죠.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금리 대출에 추가적인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왔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오네 끝이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투자자의 자세가 되지 않은 거죠. 경매하는 사람들은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 반드시 경매 시장에 뛰어들어서 흘러가는 물건들, 낙찰이 되지 않는 물건들, 10명 들어올 물건이 한두 명씩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갈 때마다 그런 건이 한두 개씩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이 2배가량 많아졌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2배 많아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1억이 넘죠. 그러니까 저나 다주택자분들, 이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입찰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취득세가 12%거든요. 그걸 부담하면서까지 입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낙찰되는 걸 보면 12%를 내더라도 들어간 돈 대비해서 버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가 싸게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유찰이 한 번 돼도 가격이 보통 매력이 없습니다. 유찰이 2번 돼야지 그때부터 좀 시세보다 저렴하거든요. 근데 경기도, 인천의 일부 지역은 이미 감정가가 시세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번 유찰이 돼도 가격이 시세 대비해서 30%가 쌉니다. 우리는 현재 시세 대비해서 싸야지 입찰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 쪽에 지금 감정가가 시세만큼 잡힌 물건들을 한 번 유찰된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인천에 있는 아파트 한 번 유찰된 거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그런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 무주택자분들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인원들은 한정적이란 말이죠. 지금 분위기에서 경매로 입찰하실 분들은 이미 다 했지. 이미 2주택자, 3주택자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1주택 이하이신 분들은 정말 큰 기회라는 거죠.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매 입찰이 이미 끝난 물건입니다. 12월 13일 날 입찰이 끝났고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안산지원에서 제가 보고 있었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구 신도시 베르디움 센트럴파크 아파트인데 807동 302동 저층입니다. 감정가 5억 9,300짜리가 4억 1,500에 됐습니다. 권리분석상으로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공사에서 이 승계 받은 거고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15년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분석 문제 없으면 시세만 보면 되죠. 근데 시세가 가장 저렴하게 나온 매물 저층, 우리도 저층이죠. 저층 기준으로 6억이고요. 고층 기준으로는 3억 3,700. 지금 6월 이후로는 5억에 거래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6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도 제일 싼 게 6억이고요. 우리 거를 5억 후반에 내도 당연히 거래가 되겠죠. 감정가랑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30% 감면이 되니까 가격이 굉장히 매력이 있죠. 보통 이런 물건들 여러분들 생각에 6억까지 가는 게 4억까지 떨어졌으면 입찰자 분명히 아파트고 신축이니까 한 20명 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매 물건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걸 소화하려면 1주택자 이하 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절대 숫자가 지금 물건이 많아지는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6억짜리가 4억이 되는데 단독 입찰이라니까요? 4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이분은 몇 프로를 싸게 산 거예요? 시세 대비해서 거의 한 20% 싸게 산 거거든요. 아파트는 10%만 싸게 사도 되게 싸게 산 겁니다. 5억짜리를 한 4억 5천에 사도 투자를 잘 한 겁니다. 왜냐면 권리분석 문제가 없고 특수 물건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건데 하물며 6억짜리를 4억 5천에 샀어요. 굉장히 싸게 산 거죠. 요즘 대출도 잘 나오는데 이분이 뭐 취득세 중과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억짜리를 4억 6천에 샀으니까 이걸로만 1억 이상은 번 거예요. 제가 빌라를 말씀드리지만 6억짜리 아파트를 4억대에 낙찰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아파트 해야 되는 게 맞죠.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아파트들은 무조건 10명 이상 들어와서 5억 중후반에 낙찰이 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물건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으셔야 되는 힌트는 첫 번째 조건, 2번 유찰이 되면 안 됩니다. 2번 유찰이 되면 20명, 30명 이렇게도 들어와요. 수도권 쪽에 한 번 유찰된 것 중에 가격이 크게 떨어진 거. 그러려면 감정가가 거의 시세랑 비슷해야 될 거예요. 서울 지역 아파트는 감정가가 여전히 높아요, 대부분. 그리고 서울 지역 아파트는 그렇게 체감상 많지 않습니다. 경기 인천 쪽에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서울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서울 아파트는 지키는 거지. 영끌 하셨던 분들도 경기도 인천 물건을 먼저 내지 서울 거를 가장 좋은 거를 버틴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 뭐 서울에 있건 경기도에 있건 인천에 있건 이런 장기 투자 포지션이 아니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 인천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물건들 중에 감정가가 시세랑 준하는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계속 입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1주택자 이하인 분들. 취득세 중과는 없어야 되니까 이 가격에 받을 수 있으면 취득세 12%를 내도 무조건 괜찮죠. 1억 넘게 싸게 샀는데 취득세 뭐 12%뭐 5천만 원 낼 수 있죠. 그래도 7천만 원이 남는데 참 요즘 아파트 하기가 괜찮은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경매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경매 매물이 많아질수록 그래야 경매하는 우리들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낙찰 사례 하나를 보면서 비싸게 되는 물건들이 더 많아요. 여전히 그런 것도 많은데 이렇게 흘러갈 뻔한 물건들도 더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4억 1천을 썼으면 이 사람은 거의 1억 8천 이렇게 버는 거예요. 최저가를 썼어도 이 사람이 받아가는 거니까 단독 낙찰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마저 못 봤으면 한 번 더 유찰되는 거였어요. 4억 1,500인데 더 유찰돼서 뭐 3억 초반? 뭐 2억 후반까지 떨어지는 거였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잘 정리해서 공실인 상태로 5억 후반에 내면 안 팔릴까요? 심지어 이 6억은 전세 낀 매물이에요. 자, 전세 낀 매물이 잘 팔릴까요? 아니면 공실인 매물이 잘 팔릴까요? 수리가 안 돼 있어도 공실인 매물이 무조건 잘 팔려요. 아파트는 어쨌든 수리하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니까 실거주분이. 지금 경기도 인천 쪽에 아파트들 많이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싸게 정말 줍줍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흥을 예로 들었지만 좋은 물건들이 정말 싸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 유찰 한 번 이상 된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싸게 낙찰받는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세요. 몇 명 들어오는지 보세요. 조회수도 안 높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우리 경매하는 사람한텐 매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싸게 받을 기회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